오늘 특례 2차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났습니다. 저번에 우리 1번부터 14번까지 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휘와 그리고 문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봤던 것 기억나시죠? 오늘은 특례 2차시입니다. 일단 제 이름이 뭐라고요? 제 이름부터 다시 한번 되뇌이겠습니다. 우리 김주희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은 이 특례 수업을 맡고 있는 3반, 4반의 특례 수업을 맡고 있는 김혜원 선생님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갑니다. 오늘 특례 2차시고요. 건국대학교 문제 여전히 우리 풀어보고 있습니다. 딱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서 필기를 해가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차시 구성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총 45분 수업이에요. 수업 중에서 일단은 우리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개별 학습 한번 해보시고요. 과제 5분 동안 우리 자료실에서, 자료실이라기보다는 우리 강의가 올라가 있는 같은 그 장소이죠. 과제에서, 그러니까 과제 문제를 다운받아라. 일단 다운받은 다음에 먼저 풀어보라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교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똑같은데, 다만 오늘은 딱 그 분량만큼만 다운을 받아서 이것만 풀어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겠죠. 네. 한 장짜리, A4지 한 장짜리 문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35분 동안은 선생님이 이렇게 본문하고 같이 문제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문제 푸는 요령, 어떤 식으로 요령을 익힐 것인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겠죠. 한번 복습해 보시고, 나 이거 좀 모르겠다. 이런 것들 5분 가지면서 배움터에 묻고 답하기. 질문이 있으면 올려주세요. Q&A 해가지고 언제든지 선생님이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시겠죠? 예. 첫 번째, 오늘은요, sentence completion부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문제가 15, 16, 17, 18, 네 문제예요. 네 문제가 적은 것 같지만 풀어보면 만만치 않다는 거 여러분 알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선생님과 함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 일단은 이 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lose one's temper. 뭔가에, 뭐라 그러죠? lose one's temper. 화를 내다. 성질 부리다. 이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완전 순간 우리 빡 뭔가가 친다 그러죠. 그쵸? 그런 표현을 쓸 때 lose one's temper 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구를 쓰는데요. 한번 문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휘. 먼저 어휘를 살펴보죠. 문장 전체에서 이런 어휘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거 노트 정리 한번 해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자꾸 노트 정리 강조하죠? 이거 무슨 스프링 이렇게 아나요? 이렇게 노트 정리할 수 있는 단어장 같은 것 이런 거 마련해가지고 이걸 따로 정리해도 좋고요. 하나 마련하세요. 나만의 노트, 나만의 그 손안의 수첩 이런 것들. 15번 어휘는요. tense, 긴장된, 긴박한 이란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become aware of, 뭐뭐에 대해서 알게 되다. aware 하면은 인지하다, 알다라는 단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구가 묶여서 표현이 이렇게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그냥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썼는데 하면 시험은 또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더 긴장을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be about to 하면 이런 표현 막 뭐뭐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 오늘의 핵심 표현 뭐죠? lose one's temper 화내다 성질 부리다 라는 표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take a step 하면 step 하면은 뭔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그 느낌인데요. 뭔가 조치를 하나하나 취해가다라는 느낌으로 take a step, 조치를 취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get out of control, 통제 제어할 수 없게 되다. maintain, 유지하다. illuminate, 불을 비추다, 밝히다. 자, illuminate 하면은 뭔가 번쩍번쩍하다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 어휘를 생각하면서 독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5. The angrier you get, the tenser your body gets. The angrier, tenser. 이거 무슨 말이냐면 더에다가 비교급, 그죠? 더에다가 비교급. 이거 무슨 의미죠? 더 뭐뭐 할수록 더 어떻게 되다라는 거죠. 당신이 get angry, angrier you get. 더 많이 화가 날수록 당신의 몸이 더 tenser, 긴장하게 된다. 이런 말이겠죠. 화가 나면 몸이 더 긴장을 해. 그래서 you should become aware of your own personal signs that you are about to 밑줄 your temper. 문장을 끊어서 읽겠습니다. 이 that 앞에 하나 끊어 읽고요. become aware of. 아까 뭐였죠? become aware of. 뭐뭐를 알게 되다. 이런 말이겠죠. 그냥 당신이 당신의 무엇을 own personal signs. 그 자신만의 개인 신호죠. 개인적인 신호. 이렇게 하나 적으면서 가죠. 개인적인 신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들 that you're about to 당신이 뭐 하고 있다는 것을 그치 lose your temper. 당신이 이 이성을 잃고 완전 화를 내고 있다. 이제 딱 화내겠다라는 그 개인적인 신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럴 때 있죠. 이거 나 오늘 여기서 놓고 화가 팍 풀렸다. 이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When you do. 뭐 할 때.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될 때 당신이 알 때 you will be able to. be able 하면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take steps.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치가 아니고 조치지. 취하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조치냐면 manage your anger. 당신의 분노를 딱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나 화났어. 지금 이거 넘어가면 나 이제 정신줄 놓게 돼. 그러니까 나 이때 딱 잡아야 되겠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before it gets out of control. out of control, 통제가 안 되는 이런 말이겠죠. 통제가 안 되기 전에 이제 정신줄을 놓기 전에 분노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겠죠. lose one's temper 이라는 단어와 함께 쭉 문장 해석해봤습니다. 10점짜리 문제였죠? 이거 있죠? 요령. 이거는요, 사실 lose one's temper 이게 완전 고정어구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 같으면 있죠. 이거 사실 안 읽어보겠어요. 그러고 lose one's temper 그냥 고를 수도 있다는 거. 뭐 maintain one's temper, describe one's temper, eliminate one's temper 다 맥락에 맞지 않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냥 lose를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문법 구문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더 비교급 아까 설명했죠. The angrier you get 당신이 화가 나면 할수록 the tenser your body gets. 몸이 더 긴장을 하게 된다.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 되다. 이런 말. 요거 있죠. 별표입니다. 문장 기출 문제에서 보면 이 어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The more the merrier. 점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즐겁다. The heavier the metal is, the more expensive it is. 그 금속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비싸다. 더 비싸다. 그러니까 점점 뭐 하면 할수록 점점 뭐뭐 된다라는 이런 어구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 알아놓으세요. 별표입니다. 자, turn to the next page. Number 16, 16번. land art라고 들어봤나요, 여러분? 배경 지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막 꽃으로 이런 꽃으로 이런 동그라미 문양 이런 거 만들고 씨앗으로 이런 거 만들고 돌멩이로 막 이런 문양을 만들고 이런 것들 랜드 아트라고 그러는데 선생님도 알게 되었어요 이번에. 자, 랜드 아트라고 하면은
대지 미술이라고 불리는 개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예술 중에서도 예술의 파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물질로서의 예술을 부정하려는 경향, 그리고 반문명적인 문화 현상이 뒤섞여 생겨난 미술 경향이다. 이것만 해도 좀,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인데 일단 읽어볼게요. Land art라고도 하고 process art라고도 합니다. 이거 있죠. 배경 지식으로 한 번씩 이런 것은 알아놔야 되고요. 배경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독해를 하는 것은 정말 천냥지차, 아주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랜드 아트는요. 자, 이런 장소에 넓은 땅을 파헤치거나 선새기고 그리고 뭐 사진에 수록해서 작품으로 삼기도 하고 뭐 잔디 등의 자연물을 글에서 담거나 직접 화랑에 운반해서 전시하고 뭐 이런 것들. 자연을 활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것은 재료, 재질이다. 이런 인식을 함으로써 환경을 응용하자라고 강조하는 미술을 대지미술이라고 한다라는 것 알아두세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더 깊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와 대단하다 그치? 막 땅에 굉장히 크게 트랙터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굉장히 큰 곤충 조형물을 세운다거나 뭐 나무 뿌리를 아주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자연물을 조화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이런 게 land art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16번 어휘부터 갈게요. identify 확인하다 찾다 발견하다 confine은 여기 안에 이렇게 제한하다, 가두다 라는 게 confine, 제한하다, 한정하다, 가두다. 그 다음 manipulate, 이거는 주로 many 하면 여기 손에 관련돼 있는 단어죠. 그래서 manipulate, 조종하다, 조작하다 라는 단어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suspicious, 의심 많은, 수상쩍은 이란 단어. 그 다음 be forced to, 주로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죠. be forced. force 하면 뭔가 힘이 이렇게 가해지는 걸 force라 그러는데 be forced to 하면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이런 단어. 그 다음 mother nature. 대자연을 가리킬 때 자연은 주로 엄마에 비유됩니다. 그쵸? 그래서 mother nature 이렇게 대자연이라고 표현되는 단어들. 요거 전체 정리해 놓으시고 단어장이나 노트에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6번 어휘. 자, 어휘를 기억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갑니다. The name land art is commonly used to identify a specific form of art. 어떤 단어? land art라는 이름은 그죠? is used to 뭐 하는데 사용되냐면 commonly 주로 identify a specific form of art 특별한 어떤 형태의 예술을 특정한 형태의 예술을 identify 어떤 인식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사용된다. 그러니까 랜드 아트라는 이름이 어떨 때 사용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두를 떼고 있고요.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land art involves using physical landscapes to create art. 자, 여기까지 끊어 읽으면요. land art라는 것은 involves 뭐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using 사용하는 것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무엇을 사용하는 것? physical landscapes. 물리적인 어떤 자연 풍경, 물리적인 풍경들. 물리적이란 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활용하는 것,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art. 예술을 create,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했죠. 자연 그런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land art라고. 그래서 주로 자연물 그대로의 물리적인 풍경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관련이 돼 있는데 this means that 이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art is not confined to the museum but is kept outdoors. not
하고 but 나왔습니다. not 하고 but 나왔죠? not 뒤에 있는 게 아니라 but 뒤에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는 이 어떤 뭐 자연물을 물리적으로 풍경을 이용한다 이런 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술이라는 건 박물관에만 딱 국한된 게 아니라 박물관 안에 딱 전시하려고 있는 예술이 아니라 바로 뭐이다? escaped. 바로 그렇지. 실외에도 outdoor, 실외에도 전시될 수 escaped 하면 뭐 전시되다라고 정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지? 전시되다. 그래서 밖에 이렇게 탁 놔두어지는 거, 전시되는 것도 그게 바로 art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치? Thus, 그래서 people are forced to 뭐 하기를 강요돼? 뭐 하도록 이렇게 되냐면 요구받냐면 view land art. 이 land art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주로? in a 밑줄 context. 어떤 문맥에서 어떤 context 하면 맥락 또는 문맥이죠. 문맥. 어떤 문맥에서 이렇게 봐지는 것을 요구받냐면 where mother nature rules. 대자연이 그치? 대자연이 지배하는 자연스러운 맥락이 되겠죠. 자연이 한마디로 주는 그런 맥락, 그런 상황은 뭐냐면 가장 정확한 거는 natural이겠죠. natural. 가장 자연스러운 맥락 속에서 랜드 아트가 봐질 수 있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이런 말. 다시 맨 마지막 문장만 다시 해석할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요구받는다. 보도록. 무엇을? 랜드 아트를 요런 맥락에서 보도록 요구받는다.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맥락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요구받는다. 그 맥락이라는 건 뭐냐면 대자연이 지배하는 그런 맥락에서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볼 수 있도록 이런 말이겠죠. 예, 아유 진짜 영어를 한국말로 해석해서 문제를 푼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10점짜리 문제였고요. 이건 역시나 선생님 보라색으로 하면 이제 엑기스를 끌어내는 색깔인데요. 자연 이러니까 당연히 어떤 맥락이란 말만 알면 뭐 manipulated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뭐 조작하는 맥락 아니고 planned 계획된 맥락 아니고 suspicious 의심스러운 맥락 아니고 자연이니까 주로 natural 한 것이 가장 답이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문법 구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런 문법 구문 나오면 그때그때 정리해 놓기. 자, 봅시다. 1번 be use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use가 사용하다인데 수동태로 사용되면 사용되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land art is used to identify a specific form of art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굉장히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 수거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말로 수거라 그러는데요. be used to 다음에 ing 라는 형태가 오면 뭐다? 사용되는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뭐 I'm used to going shopping on Sundays. 나는 일요일마다 쇼핑하는데 익숙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used to라는 형태의 그냥 동사 쓰면은 옛날에 지난 뭐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어. 자기가 내가 습관적으로 뭘 했었어 라고 규칙적인 습관을 말할 때 쓰입니다. 또는 상태를 말할 때도 쓰이고요. 그래서 뭐 I used to 뭐 eat 떡볶이 in front of the building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여기 이 빌딩 앞에서 주로 떡볶이를 먹곤 했었지 라고 말할 때 used to 라고 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use라는 이 표현이 쓰이지만 문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정리하면서 문장 있죠? 각각 하나씩 정리를 해놓으세요.
요 어구들이 문장에서 주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2번. Not A but B. 아까 설명했죠? Not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but 뒤에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라고 말할 때 not A but B 라고 쓰입니다. Art is not confined to the museum but is kept outdoors. 예술은 어디 박물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밖에도 전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또는 not you, 네가 아니라 but he. 그가 i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네가 아니라 그가 책임이 있어 라고 말할 때 not A but B 라고 쓸 수 있고요. 헷갈리지 말고 이 구문을 잘 알아놓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게 이렇게 있는 게 요런 어구예요. Not only A but also. 이거 좀 여러분 알고 있죠? 예, 이거 워낙에 반복되는 또는 아래 학년부터 배워왔던 구문일 것 같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쉽죠? 예, 이것도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예,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Next question number 17.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예요. 한번 풀어볼까요? 스트레스. Stress is usually seen as something we need to avoid. This is not true. We need stress, and we need our body's stress hormone cortisol to rise and fall throughout the day. Stress helps us wake up in the morning, helps us focus, learn, and remember new things. It's when people experience too much stress and start having difficulties coping that stress becomes a problem. High levels of stress can disrupt the natural changes in the body's stress response system and start to affect 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Over time, accumulated stress can result in false FFF response activations.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간단히 준비했는데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거. 막 무기력해지고, 그치? 이런 것들, 스트레스에 관한 것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알려진 바가 많습니다. 오늘 구문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휘가, 많다, 그치? distinguish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를 distinguish 하면 구별하다라는 어구 잘 알아놓으시고요. treat 하면 취급하다, 여기다인데 treat A as B. A를 무엇으로 여기다? B로 여기다. 그러니까 B에 조금 방점이 두는 것이죠. A인데 사실은 B로 여기다 취급하다라는 것인데요. treat A as B라는 구문 알아두시고 그 다음 manageable, manage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그래서 매니저가 관리하는 사람, 그치? 뭔가를 다 통제하는 사람, 이런 매니저인데요. manageable 하면 다루기 쉬운, 다룰 수 있는 이런 말이고요. anxiety, 걱정, 염원이란 뜻인데 anxiety level 하면은 걱정을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안고 사는지에 대한 수치를 나타낼 때 anxiety level을 재기도 합니다. 걱정, 염원이란 말이고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 anxiousness, 초조함, 불안 이런 말이겠죠. 이런 게 있잖아. 이렇게 많잖아. 단어가 갈망, 열망 이런 게 많잖아. 그러면 각각 이 단어가 쓰이는 이 의미로 쓰이는 각각의 문장을 하나씩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달까요? 선생님은 공부할 때 요런 예를 들어서 anxiousness가 잘 안 외워진다 그러면 각각의 문장을 하나씩 찾아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더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권유합니다.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 to one's advantage 이런 것들 있죠. 누구한테 유리하게 이런 단어들은요. 알아두면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러죠? 효과적으로 문장에서 써먹을 수 있고 또 해석할 때도 매끈하게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to one's advantage 뭐뭐에게 유리하게, 누구에게 유리하게 이런 단어 알아두시고요. record setting 기록적인, 기록을 세운 이런 단어 알아두시고 inactive,
active가 무슨 말이죠? 활동적인, 적극적인. 근데 i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되죠? 활동하지 않는, 비활성해, 나태한 이런 뜻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enthusiastic, 열광적인, 광신적인 이런 말, enthusiastic. 그다음 마지막 단어 unprofitable. un 붙어서 반대말이 된 단어인 거 아시겠죠? 수익. 원래 profit 하면 수익인데 profitable, 수익을 내는. unprofitable 하면 수익을 못 내는, 이익이 없는 이라는 단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정리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나요? 예, 이쯤에서 기지개 한번 쭉 켜고, 예, 우와, 정말, 기지개 한번 켜고 가겠습니다. 고3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유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number 17. 아까 어휘를 기억하면서 한번 쭉 해석을 해볼게요. Researchers are starting to distinguish between challenge and threat stresses. 누구는? 연구자들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다. are starting to 하기 시작했어요. distinguish. 구별하기 시작했어요. 뭐와 뭐 사이에? challenge, 아주 도전이 되고 어려운 그런 스트레스와 threat, 위협이 되는 스트레스.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사용되었고 threat 하면 부정적인 스트레스로 사용됐다는 거 좀 눈치채셨나요? 그죠? 이건 좀 도전해볼 만해. 스트레스, 이거 이 정도는 괜찮은데? 라는 스트레스랑, 우와,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다. 정말 이건 안 좋다라는 위협이 되는 스트레스 두 가지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They understand that if we treat stress as a difficult but manageable challenge, 끊어있고, anxiety may be used to our advantage. 이런 거 있잖아. 핵심 문장,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앞에 쭈루루 긴 문장이 나왔지만 결국 핵심은 그런 거죠. Anxiety may be used to our advantage. 뭐가? anxiety가 초조함 또는 이 걱정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뭐로 사용이 되냐면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advantage가 돼. disadvantage가 아니라 우리에게 유리하게 사용이 된다. 라는 게 핵심이겠죠. 예. 다시 앞에서부터 볼게요. They, 그러니까 researchers를 말하는 거겠죠. 연구자들이 이해하기로는 만약에 우리가 뭐 한다면 그 treat, 다룬다면 스트레스를 뭐로 다룬다면 a difficult, 어렵지만 manageable, 다룰 수 있는 그 도전 과제로 한번 그것을 여긴다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다룰 수 있어. 이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해. 라는 것으로 여긴다면 걱정거리, anxiety, 이 스트레스를 동의어로 보는 것이죠. anxiety는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한 것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긍정적으로 보자. 이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으로 보는 in this case, 이런 경우에는 our anxiousness, 우리의 초조함, 불안, 이런 것들은 might, 아마도 lead to, 어디로 갈 것이다? a particularly, 어떤 밑줄 performance by an actor. by an actor 하면은 배우겠죠. 배우에 의해서는 안 적어진다. 배우에 의해서는 어떤 performance, 어떤 수행으로 나타날 것이고 disappointed, 실망스러운 수행, inactive, 좀 나태한 수행, enthusiastic, 열정적인 수행, unprofitable, 수익이 안 나는 수행, 어떤 것일까? 그렇죠. enthusiastic, 아주 열정적인 수행이겠죠. 배우한테는 아주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배우 작품 활동을 한다거나 열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or 또한 그게 아니라면 record setting a race, 아주 기록적인 레이스, 기록적인 경주로 나타날 것이다. 누구한테는? 운동선수한테는. 그치? 운동선수에게는 기록적인 그런 경주로 나타날 것이다. 그만큼 anxiety, 이 초조한 불안이 우리한테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 그리고 아주 이익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는 두 예를 보여준 것이죠. 액터는 어떨 것이고 athlete는 어떨 것이다 라는 것. 자, 넘어갈게요. 18번입니다. Last question today. 오늘의 마지막 문제. 피드백에 관한 것이에요. 피드백을 살펴보면 자기가 어떤 한 것에 대한 의견 또는 더 나은 발전적인 방향을 제언받는 것이죠. 피드백은.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어휘를 살펴볼게요. objective, 목표, 목적, commentary, 논평, 어떤 것에 대한 해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pupil, 학생 또는 동공, 눈동자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이어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다른 뜻을 가지는 것. immediate, 그지? 즉각의 신속한. sufficient, 충분한. concise, 간결한, 짧고 요점이 있는. concise 뭐 dictionary 하면은 아주 짧고 요점만 있는 그 사전을 concised dictionary라고 그러죠. 그다음 sequence, 연속적인 일들. leave out, 생략하다, 빼다, 무시하다. 오, 이 정도는 자, 역시나 이 정도는 했지만 모르는 거 있을 수 있고요. 개개인별로 꼭 노트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급하게 갑니다. 바로 갈게요. Number 18. Feedback is usually most effective when you offer it at the earliest opportunity. 한번 끊어 읽고요. Particularly if your objective is to teach someone a skill. 피드백이라는 것은 most effective, 가장 보통은 효과적인데요. 언제 효과적이냐면 you offer it, 당신이 그것을 줄 때, 뭘 offer 하면 주다죠. 언제 줄 때? At the earliest opportunity. opportunity가 기회인 거 아시죠? 기회인데 기회가 어떤 기회? 늦은 기회? 아니고 가장 이른 기회에 그걸 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그치. 가장 초창기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사람들이 뭐 배운다고 치자. 그러면 다 배우고 나서 어떤 그런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걔가 멈칫 모르겠어요 할 때 피드백을 탁 주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뭐 할 때? particularly 특히나 만약에 if your objective 당신의 목적이 뭐 하는 것이라면 to teach someone a skill 어떤 사람에게 스킬을 그러니까 기술을 가르치는 뭔가를 만든다거나 뭔가를 연주해 본다거나 그러니까 숙달돼야 하는 기술을 가르칠 적에 그것이 목적일 적에는 특히나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겠죠. For example, 예를 들면 피드백이 초기에 효과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If you are teaching your friend how to make your famous egg rolls 만약에 당신이 가르치고 있어 your friend, 친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how to make your famous egg roll. 에그롤 아주 유명한 에그롤이 있다고 쳐.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친구에게 가르친다는 그런 경우를 만약에 있다면 그런 경우가 있다면 you provide 당신은 아마 제공할 거예요. step by step commentary. 단계 하나하나 자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을 해가면서 가르치는데요. 뭘 하면서 as는 여기에서 뭐뭐 하면서 동시에 시간을 가리키는 거죠. 당신이 뭐 할 때 당신의 pupil, friend, 친구를 하는 거를 watch,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해설을 제공할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혜민이라고 쳐. 야 혜민아 내가 에그롤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 내가 너 만드는 거 보면서 하나하나 일러줄 테니까 단계 1 일단 밀가루를 뿌린다. 단계 2 이거 반죽을 한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그런 행위를 할 거잖아요. If he makes a mistake 만약에 그가 실수를 한다면 You don't wait until the egg rolls are finished. 당신은 뭐 하지 않을 겁니다. don't wait.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에그롤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에그롤이 다 끝나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걸 이렇게 지켜본다? 아니다. don't라 그랬죠. 그쵸?
not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는다.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to tell 말해버리는 거죠. To tell him that he left out the cabbage. 중간에 양배추, 이 양배추를 left out 하면 빼먹다란 소리죠. 양배추를 빼먹었다는 걸 걔한테 말을 해줄 거예요. 그 에그롤이 다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야 이게 2단계에서 양배추 넣어야지 너 빼먹었잖아. 그런 피드백을 그때 탁 적기적시에 준다라는 말이 됩니다. He needs. 그는 어떤 피드백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Immediate, 즉각적인 피드백, sufficient, 충분한 피드백, delayed, 늦은 피드백, concise, 아주 압축된 피드백, 어떤 것? Immediate, 즉각적인 피드백을 요구를 하는 거겠죠. 뭐 하기 위해서? To finish the rest of the sequence successfully. 나머지 그치? Rest of the sequence. 그 과정의 나머지를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장 적합한 말 immediate. 그치? 여러분 하나하나 해석을 했지만 자,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게 뭘까요? 예, 빠름 시간이겠죠. 이렇게 사선으로 쭉 읽어 나가면서 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빠른 피드백,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렇게 요런 예를 통해서 피드백은 기다리지 말고 don't wait, 기다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줘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everyone. See you next time.